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3월 23일 수요일 기준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써니전자, 이제 알랩과 이제 안철수 위원장 관련된 종목들, 너무 이제 급등을 많이 이뤄주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알랩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해서, 그래, 알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 파동을 이용을 해서 써니전자를 한 번씩만 좀 끊어서 매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게, 원자력 테마주도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급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들도 급등이 일어났다가 조정을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원칙이 있다라기보다는 거래 발생된 시점에서 단타 매매를 좀 하면서 좀 도박성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대밖에 없습니다. 또는 보유를 했는데 이렇게 급등이 계속 유지가 된다?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써니전자는 지금 보면은 참여를, 이때 딱 한 번밖에 3월 23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후장에는 따로 제가 이때 당시 이제 3월 23일 기준에서는 오후장에 매매를 참여를 또 안 했고요. 오전에 한 번만, 그래, 딱 한 번만 눈에 보이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때만 참여를 하자. 아마 이때가 VI 발동 보이고 알렙이 상한가를 가는 패턴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이 이때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잠깐 좀 보자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대선이 끝나면 웬만했던 종목들이 시세가 없이 좀 계속 바닥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엔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주가를 좀 잘 올려주고, 좀 개인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또 생각도 못했지만, 이게 조금 탈출의 엑시트를 위함이 목적이었는지, 또는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도, 주택공급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를 좀 많이 띄워주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엑시트를 목적으로 아마 올리지 않았을까, 탈출을 못하지 않았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바닥권에서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다면 꼭 잘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자율주행, 또 지금 요즘 바닥인가요? 하여튼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있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참고해서 써니전자와 알렙 비슷한 종목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 또 하나 강했던 게 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휴마시스였었나요? 네, 휴마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패턴에서 주가가 뛰기 시작했을 땐 지금 이제 다시 재시작이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탈출 목적으로 한번 시원하게 돈을 쓰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외국인만 따라가면 됩니다. 외국인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한 번이라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꼭 의심해서 다음 장도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검색기를 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꼭 준비를 하시고, 보성파운텍입니다. 보성파운텍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보면은 좀 정신이 없었죠. 써니전자 알렙 뛰고, 원자력 뛰고, 한신기계 뛰고, 좀 난리 났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 테마가 조금 잡히진 않고 좀 정신이 없겠다 해서 이때 오전에 그냥 다 끝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매매를 끝내고 오후장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제가 좋아하는 원칙적인 부분들에 있는 자리들, 그런 부분들을 다 놓쳤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분명히 장중이었더라면 또 판단하기 또 어려웠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나와 있구나, 사람들이 굶주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중을 이제 줄여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확대해서 대응을 또 해보고, 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질 때도 위험할 때입니다. 무엇이냐면 저 종목이 저 자리에서 급등이 많이 나왔었어. 하지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종목은 잠깐 내일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었지만 티플렉스가 니켈 관련주로서 가져야 될 자리가 가졌는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급락이 나오네. 약간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를 꼭 하셔야 되고요. 무슨 뜻이냐면 괜히 고점 돌파 매수를 하였다가 6% 마이너스 6%를 단 몇 분 만에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그만큼 각자 정말 단타 매매가 좀 쉽다라고 또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상당히 힘들고요. 참 이제 많은 경험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손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소프트센입니다.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가 베팅 참여를 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참여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했는데 차트가 당일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못 시켜주는 모습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면은 제가 종가 베팅을 해서 시간에 갭상승이 일어났다, 다음 장에 갭상승이 일어날 경우에 첫 봉방 체크합니다. 첫 봉방 체크해서 돌파를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일단 홀딩. 근데 돌파를 했는데 매도가 나온다. 매도 비율이 만약에 한 20-30% 정도만 됐었더라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을 해볼 생각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 또 거래량이 발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으로 20%의 축에 속하지 않죠. 네,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리바운딩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네, 그래서 오늘장에 금요일장에 마감을 할 경우 했을 때 좋게 상승폭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이때 종가 베팅을 해서 시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도 매도를 하고, 급락이 나온 포지션에서 사람들의 또 투자 원칙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짧게 좀 잘라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참여를 또 해봤습니다. 종가 베팅 기준은 그냥 고점 돌파 매수와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오전장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180만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그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하여튼 이 기사가 저한테 조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공지능, 윤석열 당선인 진료 수혜주 부각 가능성, 그리고 고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이 발생이 됐던 모습들을 보고 참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센이지만 저는 인성정보에 조금 과감하게 조금 생각을 갖고 종가 베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동일하죠. 이때도 종가 베팅을 해서 시초가에 얘는 기억납니다. 인성정보가 첫 시간의 타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성정보의 시간의 상한가 모습, 시간의 상한가에 30% 정도 매도를 하고요. 보면은 렉이 걸렸네요.
네, 과거에도 조금씩은 참여했네요. 이때 이 파란색이 뭐냐면 시간에서 매도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따가 한국 가구도 아마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에서 일부 매도한 것을 소프트센의 시간에서 또 추가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이것도 종가 베팅 기준은 소프트센과 동일합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을 못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일단 매매 일지를 같이 그냥 편하게 본다고 생각하시고, 기술적인 방법이나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버키 스튜디오 또 간단하게 봐볼게요. 얘네가 어떻게 매매를 했었지? 버키 스튜디오, 버키 스튜디오는 지금 또 아까 전에 그 뭐라 했죠? 써니전자 알랩과 같은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슬슬 기어 올라오면서 거래가 발생된다. 네, 지금 기타 법인의 매도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얘는 버키 스튜디오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일단은 얘네들이 자금의 매도 목적으로 지금이 아니면은 매도하기가 어렵겠구나, 좀 판단을 쓴 것 같네요. 네, 기타 법인의 매도들은 미리 알고 있는 측근들, 그런 세력들의 측근들이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버키 스튜디오는 짧게만 매매를 했지만 갑자기 이게 보였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3월 장 마감에 주식 등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매도. 네, 보면은 투자조합에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버키 스튜디오 참여 고점 돌파 매수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3월 22일 기준으로 이때도 메타버스 NFT 이쪽에 너무 관심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특징을 좀 봐볼게요. 네, 메타버스 기대감,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인수위 가상자산 활성화 발표 수혜주, 이런 소식이 있죠. 얘네들이 대표가 나와서 언급을 갑자기 회사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다. 그런 애들이 진짜 사짜 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주가를 해먹고 본인들도 돈을 챙겨서 거의 은퇴 준비를 하는 거죠. 평생 살면서 주식으로 회사 주식 운영을 하는 분들, 코스닥 상장사들 다 이제 개인들의 돈을 빨아먹고 대부분의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같이 이제 회사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앞에서 TV 앞에서 언급을 한다. 걔네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해먹기 위한 목적입니다. 항상 주의하시길 바라고, 주의는 나중에 늦게라도 산다기보다는 이제 파동의 시작이 될 때, 그럴 때는 같이 해먹으면 됩니다. 걔네들이 끝까지 열심히 잘 올려주거든요. 네, 너무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그 다음에 K사인입니다. K사인도 이거 실패 종목일걸요. 네, 보안 종목으로서 조금 보안 종목으로서 좀 괜찮지 않을까. 지금 검색을 해보면은 뭐 전쟁 관련해서 보안 쪽, 그 다음에 뭐 윤 정부에서 뭐 보안 관련해서 또 언급이 된다면 상승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죠. 지금 사더라도 솔직히 오를 수는 있지만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만 종가 베팅을 했을 때 다음 장에 바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일단 바로 정리를 합니다. 왜냐면 이 정말 좋은 시장에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해서 조금 좀 잘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을 늦게 하게 될 경우는 더 많은 손실이 이어질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놓칠 수 있다. 약간 그것만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매매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손절에 항상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려시멘트. 네, 이 종목도 종가 베팅을 했을 때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주택공급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슈들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시멘트는 작년에는 좀 선호를 했지만
정말 작년에는 많이 선호하면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시면 아시지만 유연탄 가격, 이제 시멘트를 이제 제조하는데 필요로 한 원자재? 그렇게 말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자재값이 많이 오르면서 시멘트 가격에 좀 큰 타격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근데 시멘트 가격 인상은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적자를 탈피를 할 수가 없겠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워서 요즘에는 베팅을 하더라도 좀 살짝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기대감으로는 한번 잡아보지만 아닐 경우에는 또 바로 정리를 합니다. 이때도 종가 베팅을 좀 계단식으로 빠지는 상황에 베팅을 했다가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날 3월 24일 기준으로서는 또 다른 종가 베팅 종목이 잘 되어서 네, 그냥 바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멘트 여기도 얘네들도 또 지분율을 좀 줄였네요. 네, 보면은 기타 법인의 대량 매도들이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엑시트, 조금 매도를 한다. 최대 주주 지분이 조금 축소가 된다. 약간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업 자체에서도 지금 기회잖아요. 한번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줬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의 시간의 상승은 또다시 그런 영향이겠죠. 그 한국가구와 NX, 기본주택, 네,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네, 같이 함께 상승을 한 거죠. 가구도 상승, 이제 시멘트, 뭐 페인트, 뭐 엄청나게 그런 종목들이 또다시 월요일장에는 큰 상승들을 보여주겠지만 일단 시초가에 또 정리하는 매물들 정리를 하고 다음 장에 화요일장에 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선 금요일장 매매일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주택공급 관련해서 또 다시 언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잠깐만 보여주자면 네, NX도 소프트센과 비슷한 위치죠. 네, 비슷한 위치에서 NX를 베팅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한국가구는요 시간에서 샀습니다. 네, 시간에 이 4시 10분에 9%에서 샀습니다. 보면은 네, 아까 전에 언급을 드렸던 인성정보처럼 시간에 샀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매수가 잡혀 있죠. 네, 일단은 뭐 한국가구가 내일은 장 초반에 저는 바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도 뭔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매매일지 영상은 좀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매일지 영상은 앞으로 안 올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네요. 무슨 뜻이냐, 많은 일단 여러 가지 종목을 보여드려봤자 분명히 투자 원칙에 조금 정신이 없고 조금 혼동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좋은 매매 종목으로서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종목들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일단은 시작한 이번 주 매매일지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또 좋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네, 또 신중하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